네, 안녕하세요. 하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혈당관리의 중요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당뇨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혈당 수치를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정상 수치는 이제 공복 시에 100 이하가 나와야 되고요. 100에서 125 사이가 나오면 이제 당뇨병 전 단계로 판단을 하게 되고 126 이상이 나오면 이제 당뇨병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당화혈색소 오른쪽에 보시면 당화혈색소 그래서 이제 퍼센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상일 경우에는 5.7% 이하 그리고 당뇨병일 때는 6.5% 이상이 나오면 당뇨병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그 혈관에는 그 혈색소가 있죠.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그런 혈색소가 있는데 이 적혈구에 존재합니다. 이 적혈구는 이제 혈당이 높은 그 수준이 유지가 되면 이 적혈구가 서서히 당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과 결합하는 거죠. 이 당분과 결합되어 있는 이 적혈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화된 그러니까 당분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혈색소의 비율이 이제 6% 이상이 넘으면 이제 당뇨의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혈당 검사와 좀 틀린 점은 이 당화혈색소는 그러니까 적혈구에 이제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한 120일 정도 되는데 이 120일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당분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정확하게 이제 그 혈당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이제 검진을 받으시면은 네, 이 비율을 보시고 이제 그 현재 나의 혈당 상태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이제 그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이제 식이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이섬유는 우리가 섭취했을 때 이제 우리 그 소화기관 내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수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그런 포함되어 있는 당분 그리고 소화기관 안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당분을 흡수되기 전에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기 전에 이제 수분과 함께 흡착을 해서 배설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그 혈당의 관리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 바로 이제 식이섬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식이섬유는 뭐 이전에 이제 제가 이제 식이섬유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식이섬유는 당분만 흡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까지 흡착을 해서 체외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관리나 이제 중성지방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그 식이섬유들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으로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다양한 그런 식이섬유의 종류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식이섬유를 하루에 섭취를 해야 되는지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귀리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0.8g 정도만 섭취해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귀리 식이섬유가 식이섬유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혈당 조절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식이섬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리 식이섬유와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렇게 귀리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우리가 식후 혈당,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수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치에 변화가 나타나서 우리가 혈당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지만 또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높은 GI를 가지고 있는 식품, GI는 이제 당지수라고 그래가지고 식품 중에 어떤 식품을 딱 섭취했을 때 인슐린을 어느 정도 분비하게 하느냐라는 수치가 이제 GI 수치예요. 어떤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그런 식품이다. 그러면 이제 GI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네, 반대로 이제 어떤 식품을 섭취했는데 인슐린이 적게 분비가 된다 그러면 GI가 낮은 식품이 되는 겁니다. GI가 높은 그런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네, 혈당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혈당이 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됩니다.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뇌에서 공복 중추를 자극해서
이제 음식을 많이 섭취하라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슐린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당분을 지방으로 합성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 합성량이 증가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식품을 드시면 더 많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방 합성이 증가한다. 이제 반대로 인슐린을 적게 분비하게 하는 그러한 저GI 식품, 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뇌에서는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또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 합성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의 분비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렙틴의 분비를 억제하고요, 그렐린의 분비를 이제 증가시킵니다. 렙틴은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식욕 자극 호르몬인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렙틴, 그러니까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욕 억제가 잘 안 되는 거고, 반면에 그렐린, 식욕 자극 호르몬은 이제 많이 분비가 되면서 식욕을 자극하고 공복감을 느끼게 하고, 또 신진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당분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열량이 낮은 음식을 주로 이제 다이어트 하실 때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열량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건강, 또 비만의 개선, 그리고 혈당 관리를 생각하신다면 이제 당지수까지 같이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지수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시면 쉽게 이제 찾으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어떤 식품 중에 당지수가 낮은 식품들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우리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지수 말고 이제 당 부하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GL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요. 당 부하지수는 음식의 섭취량까지, 일회의 섭취량까지 고려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지수가 낮은데 섭취량이 많은 식품이면 이 당 부하지수 GL은 올라가겠죠. 조금 더 철저하게 식생활 관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제 당 부하지수까지 함께 이제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지수와 마찬가지로 당 부하지수 GL도 또 검색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현대인들에게 많이 건강상의 문제가 되는 그런 성분으로 이제 최근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그러한 성분이 이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겁니다. 최종 당화산물. 우리가 당독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독소. 이 당독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당분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이제 생성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체내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 당화산물과 관련해서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논문의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그 최종 당화산물이 노화 및 질병 발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신장 질환, 암, 그 다음에 신경퇴행성 질환, 뭐 피부 연골의 손상, 그 다음에 시력 손상 등과 같은 그런 당뇨의 합병증을 가속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최종 당화산물을 줄이는 것이 좋고, 이 최종 당화산물은 이제 원인이 되는 물질이 당분이죠. 당분의 섭취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결합한다라고 했는데, 이 단백질에 해당하는 식품이 이제 육류입니다. 육류이고, 또 그러니까 이제 고기류의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이 최종 당화산물이 가장 잘 발생되는 그런 조건은 뭐냐면 열조리했을 때, 그러니까 고기를 이제 구워서 섭취했을 때 당분과 잘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당분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이런 최종 당화산물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렇게 최종 당화산물이 적어져야만 우리가 이제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